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레 제 593화 단다단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단다단 들어가기 전에 네. 네, 광고 하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리디 마크다운 이벤트가 31일까지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여기 구성이 저희가 여러 가지 세트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A 플랫 뭐 만화 세트 이거 2권짜리고 그리고 영화 세트 7권, 대중음악 세트 3권, 그리고 홍라쿤 초단 편집 세트 3권짜리도 있으니까요. 이참에 한번 구비하셔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많다는 댓글 또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파란 달이 뜨는 밤님 탄핵 가결 한 곱이 넘겨서 좋네요. 아, 진짜 드라마틱했지. 이때까지는 한 곱이 넘긴 줄 알았는데 지금 한 2곱이 3곱이 남은 것 같은 느낌. 아, 약간 그런 많이 딱 한 곱이 남았죠. 넘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댓글을 달았는데 지난주에 기분이 안 좋아 술도 안 먹히더니 어제는 신나는 마음에 과음했네요. 이제 한 곱이 넘기고 참소랑 효수만 남은 거냐. 지금 약간 마음이 그렇지 않아? 아니 이게 공화국의 질서를 흔들었는데 살려두고 있는 게 좀 웃기지 않아? 내란죄는 사형이라면서요. 이제 뭐 실제로 사용 당하진 않겠지만 보통은 무기징역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뭐 누가 이제 그런 실론도 쓴 거 봤는데 그러니까 전두환이 자연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깜빵에 평생 가둬놓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걸 버릴 생각이나 했겠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전두환의 자연사가 이렇게 크다. 근데 이게 참 골프 치다가 가셨잖아. 발. 법조계에 있던 사람이 있으니까 참 그러네. 법조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해야지 이게 그 불필요한 발버둥 안 치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어떤 검사나 이런 주요 공직자들이 이런 대통령직을 맡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이제 서방에서는 많이 나오더라고. 그 의미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느낌이었지. 그리고 588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세 번째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행운의 카자르님, 이 드라마가 3편까지 나올지 몰랐네요. 그리고 덕분에 이 친배를 중간에 안 보다 말았는데 덕분에 끝까지 봤어요. 네, 그리고 윌슨 21님 같은 편인데 5편까지는 그럭저럭 미스터리 힘이 이끄는 힘이 있어서 중복이죠. 미스터리를 이끄는 힘이 있어서 봤는데 6화부터 텐션이 무너지기 시작하더군요. 6에서 9화는 한 편을 압축해도 좋을 정도로 복잡하게 보이기만 할 뿐 사족의 연속이었습니다. 뒤로 와서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우리도 얘기했던 것 같고 카메라 연출도 신경 쓴 곳과 아닌 부분의 퀄리티 차이도 많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소문이 좋아서 기대했는데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작품입니다. 그럴 수 있군. 아직 MBC는 연기 대상 안 했죠? 네. 아, 안 했나요? 네. SBS인가는 해서 생각했던 대로 장나라씨. 아, 그래요? 요즘에 그거 볼 정신이 없어서 대부분. 내가 거의 초에 예언했지. 올해는 장나라를 대상 주겠구나. 네. 바로 라고 했는데 바로 준다. 너무 잘 됐으니까. 네. 아니 그거보다 잘 된 드라마는 훨씬 많은데 약간 그 급을 주고 싶어하는 그 방송국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장나라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하긴 뭐 연기 뭐 잘했으니까. 만약에 그동안에 했던 결과 조금 달라진 연기를 되게 잘 소화했던 것 같아요. 그치. 네. 그게 처음엔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뭐 그 드라마를 이끄는 힘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파트너를 되게 열심히 본 건 아니지만 뭐 재밌는 면이 딱 이혼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오니까 되게 짜증나긴 하거든. 이혼 뭐 전문 변호사로 이제 나오니까 아무튼 뭐 그랬고 왜 얘기를 하고 있지? 하지만 저는 그거 할 때 저는 이친배를 봤다. 네. 그래서 또 한석규 씨도 MBC에서 대상 타실 거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전 줄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원리라면 딱 한석규 씨인데요. 그 급이면은 사실 한석규 씨인데 모르겠는데 최현빈 배우도 뭐 거기서 원탑으로 거의 그건 잘했고. 신인 여우상 아니야, 받겠죠. 뭐 신인 우수상, 여우상. 최우상 이런 거 예, 예. 주겠지. 그 급은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다른 게 더 잘 된 게 있을 거야. 뭐요? 자, 용용용용용용님 블루문 특급이 나오지 않았네요. 중간에 브루스 윌리스와 데미 모어가 잠시 카메오로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는 장면도 있었더군요. 그치. 블루문 특급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떴지. 데미 모어가 나오는군요. 이 작품도 주연 남녀가 앙숙이라고 하더군요. 그 외 트윈픽스도 있었죠. 결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트윈픽스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나도 이거 1화 좀 보다 많은 것 같아 이거는. 엑스파일 이전에 트윈픽스였는데 하고 아재갬성님이 아무리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가? 그리고 아재갬성님이 이게 그림을 달아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났어요. 맞아 이거였어. 이거 캡틴 파워.
그래 캡틴 파워 맞는데 왜 미래의 용사 캡틴 파워 이거야. 내가 미래의 용사라고 안 했었나? 막. 모르겠어. 근데 딱 요 이미지를 보고 기억이 난 거는 진짜 일요일 아침에 뭔가 만화하기 전에 이상한 드라마 되게 이상한 드라마가 하나 했는데 이거였던 거야. 가슴에다 이거 파워런. 맞아. 그런 거였어. 그리고 심지어 나도 이거 좀 헷갈렸던 게 그런 거. 나도 파워런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파워온이었군요. 자, 오로라 내션이 590화 추억의 미드 두 번째 편에 청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간달프님, 형사 플래시의 주인공이 지금 미드 플래시의 아버지 역으로 나오지요. 또한 다른 멀티버스의 플래시로도 나옵니다. 연결되는구만. 중간에 점을 찍으셨는데 이게 바람의 간달프님은 내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다. 뭔 소리야 갑자기. 우리 걸 구독하고 계시다고.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읽어드리면 미드 시대를 연 섹스 앤더 시티와 CSI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건 스몰빌과 스타게이트 SG1? 이게 뭐지? 시즌 1 말하시는 거. 아, 그런 건가? 스타게이트도 맞아, 드라마가 있긴 했어. 영화로 맞아. 우리는 더 익숙하긴 하지만 네. 스몰빌은 좀 봤던 것 같다. 스몰빌 좀 봤지. 재밌지. CSI도 뭐 중간중간. CSI도 너무 길지 않나? 이거 나도 좀 보다 말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전에 이수정 교수가 막 뜨기 전에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CSI를 굉장히 격찬을 하시더라고. 고증이 잘 되고.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은 드라마냐. 굉장히 교육적이라는 거야. 실제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학생을 가르쳐도 될 만한 부분이 되게 많대. 그 정도고. 네, 그런 방식으로 범죄 심리학자 겸 국힘 후보가 말씀하셨다는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 자, 빠라빠빰빵님. 네. 자, 590이라 어정어버서 70번째 편에 만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화에서 보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다 보니 최근 뉴스 시사 관련 프로그램만 보다 보니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 과장님 말대로 저 또한 프로메테우스부터 커버넌트 쪽은 너무 가버린 거 아닌가 합니다. 센세이션을 줬던 고전에 속하기는 하지만 1, 2, 3 시리즈 소재 방송은 어떨까요? 문장마다 계속 바뀌네. 주제가. 아, 그 지금 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많은 마음을 쿡 담아서 쓴 거다 그래서 우리 또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또 되게 좋아하는 그런 시리즈이기도 하고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도 재밌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그냥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다시 보고 싶어. 그러니까 1, 2, 3편은 다시 봐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 왜 4편은 얘기 안 하지 근데? 그러게 다들 항상 3가 끝이다. 아 근데 나 4편을 진짜 좋아하거든. 4편이 그 감독이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델리카테슨 만든 그 감독인데? 아닌가? 좀 독특하긴 했어. 프랑스 분위기가. 감독. 장피에르 주네. 이름이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장피에르 주네는 굉장히 유명한 뭐 델리카테슨도 있고 그 무슨 아이들로 좀 뭐 있잖아. 뭐 네. 그걸로도 유명하고. 근데 그 감독한테 에일리언 시리즈를 맡겼을 때 재밌죠. 갑자기 그 휠체어 타고 다니던데 그 휠체어가 막 총 꺼내가지고 막 쏘고 막 이런 거. 그치 재밌긴 했지. 그리고 시고니 이보가 이제 모든 시리즈를 관통하면서 나온다는 것도 그치. 이때까지는 성립이 됐지만 요즘에는 이제 상관이 없어졌지. 그렇죠. 나이도 많이 드셨고. 어쩔 수 없지. 그치, 액션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지. 뭐 관계자로 나올 수는 있겠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왜- 걸로 나오지.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서 약간 흑막 비슷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치. 케빈 인더 우주에서도. 뭔가 보면은 에일리언도 때려잡을 것 같고 그런 포스가 있으시지. 그렇지. 네. 배드 공구님, 디즈니 플러스 조명 가게도 봐주세요. 아직 보고는 싶은데 아직 못 봐가지고 본 사람 없죠. 아무튼. 네. 재밌다는 평은 들었는데 내가 미처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다 것도- 올라오긴 했는데 저도 이렇게 딱히 제가 원래 강프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 사람으로 안 좋아해요? 작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작품을 안 좋아한다고. 아, 그래서 강프를. 예전에 아파트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아 그러니까 뭐 무빙 뭐 이런 거 다 봤는데 뭐 그렇게 전 좋아하지 않거든. 늘 만드는 방식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어서. 근데 무빙은 난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작품 강프 스타일은 딱 그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한 번 더해. 맨날 이런 거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작화도 늘 나아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각본가로는 되게 지금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래. 제가 한번 나중에 한 1, 2화라도 보고 얘기해볼게요. 아 저도 이거 보고는 싶은데 주위에 평이 좋더라고. 그래서 궁금은 한데 아직 손이 안 가. 자, 니코니코님, 추억의 미드가 아니라 외화라고 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걸 보면서 진짜 외화라는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떠올렸답니다. 외화가 어울리긴 하네. 맥주 그러니까. 들어가고 캐나다 드라마 들어가고. 그러니까 추억의 외화 딱 했으면 좋았는데 외화라는 말을 요즘 안 쓰니까 완전 까먹고 있었던 거지. 아니 근데 1편은 저희가 나갔던 1편은 외화가 진짜 맞는데 2편은 외화라고 하기는 조금 아닌 작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드라는 말이 자리 잡은 게 한
10년, 20년 정도? 네. 한 2000년대 후반에 미드란 말이 처음 생겼어. 그때는 이제 외화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고. 외화는 제 느낌에는 성우가 더빙한 버전으로 TV에서 볼 수 있는 것이란 느낌. 주말의 명화 같은 그런 네, 느낌이죠. 그러니까 외화 그런 시리즈라고 이제 부제가 붙기도 했고 미드는 진짜 미국 드라마가 이제 막 열풍이 불었을 때 만들어진 단어로 보면 될 것 같아. 이제 줄임말이긴 하지만 그치.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서 아 이렇게 구분하면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 네. 자 케빈은 12살부터 14살까지 방영한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런가? 내용은 생각 안 나고 과목별로 교실을 옮기는 거 보고 충격받았던 것만 떠오르네요. 아 그렇지 선진국. 아, 우리도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 있지 않아요? 25년부터? 아 바뀌어요? 예, 예. 아직 왜 안 바뀌었네. 없는 또 얘기를 해.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가짜 뉴스 아니야 이거? 가짜뉴스 씨, 계엄령에 처단한다. 미안합니다. 포고령 내려야겠구만. 미안합니다. 자 전격 제트 작전의 마이클 라이트 목소리는 이정구 성우님이셨어요. 늑대 미녀는 지상파 최초로 목이 잘리는 장면이 나와 어린 마음에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고 블루문 특급은 부모님이랑 같이 보기에 너무 야해서 어색하며 즐겨본 기억이 있어요. 즐겨봤대. 그 어색함을 막 즐기는 건가? 아 우리 엄마 창피해야 돼 막 이러면서. 자 미국 문화에 환상이 있어서 온갖 외아들 참 열심히 봤었는데 지금도 가끔 비하인드를 찾아보거나 배우들 어떻게 살고 있나 찾아보곤 합니다. 늑대미녀가 그런 장면이 있었구나. 늑대 미녀 아예 몰랐잖아. 저 아예 몰라요. 그게 좀 야했다니까.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 지금 1순위야. 지금 보면은 되게 어색할 되게 거예요. 유치할지도 몰라. 엄청 유치할 거예요. 자 그리고 빠라빠빠빵님 541화 동조자 첫 번째 편에 청키씨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조자. 네. 왜? 자 6개월 후 그 내라는 다른 세력이었지만 일어났습니다. 참 우리가 예언을 많이 했구만. 자본주의 내에서 일어날 줄이야. 자 단다단 얘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자, 7화 가면은 뱃속에서 이제 나오죠. 다 일행들이. 그래가지고 아크로바틱 찰랑찰랑이랑 전투를 계속합니다. 자, 오카롱은 변신 모드로 아이라를 데리고 막 복잡한 길을 요리조리 막 도망치는 거야. 이게 의도가 있었지. 왜냐면 이제 걔 아크로바틱 찰랑찰랑이 머리카락 굉장히 긴데 길에 막 꼬이게끔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 방 먹이려고 한 거였고 결국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때 오카롱이 박치기 어택을 해가지고 멀리 날려버리죠. 이것도 이제 걔가 막 공격할 줄 몰라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냥 모모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공격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박치기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오카롱의 기술 중에 그러니까 혼키 다 한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전력을 다하는 거 딱 두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치, 하루에 두 번이었나? 네, 두 번이었어요. 두 번. 그거 쓰면 못 움직이고 약간 그런 한계를 둬서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맨날 그런 게 나오지. 네. 제약 조건이 그리고 있구만. 늘 이제 모모를 업고 이제 싸우는 게 계속 반복이 되긴 합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기동력은 얘가 살리고 그렇지, 그렇지. 위에서 약간 기마전 느낌인 거잖아. 근데 실제로 언급도 돼 기마전이. 기마전 매니아 같다. 이렇게 근데 생각할 거라고. 여기서는 아이라를 계속 안고 다니는 거였잖아요. 어쩔 수 없었지. 아이라가 기절한 상태였으니까. 결국은 킨다마는 찾았는데 한 짝만 찾은 거잖아요, 근데. 그치. 아 이땐 몰랐지. 어쨌든 다 찾은 줄 알았나 보지. 두 개긴 한데 또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건지 몰랐지.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두 개가 있는 거는 이유가 뭘 것 같아. 하나가 없어도 살 수 있게 보완제? 하려고. 하나가 없어서 작동은 한다. 생식 능력은 한다. 아, 얘네가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알겠어. 그냥. 이 새끼 알이 두 개 없어졌는데도 몰랐던 놈인데 뭐. 그냥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나 보지. 그리고 가운데 달어. 이 어른들의 응답에서 씨. 자, 근데 이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아이라가 심정지 상태야. 죽은 거지 그냥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당황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크로바틱 그 찰랑찰랑이 자기의 모든 힘을 주어서 얘를 살리겠다 제안을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배터리 같은 거라고. 기를 주는 거였나? 생명력이라고 하지.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뭐 이어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딸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진짜로 딸로. 결국 그러면서 이제 아크로바틱 찰랑찰랑이 이제 인간이었을 때 삶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 연출이 정말. 사실 이 작품의 질감과 너무 어울리지 않게 약간 마이너스 정서로 가득하잖아. 이게 갑자기 왜 나오나 했어. 처음에 그냥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막 달려가는 장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치, 이게 그치. 뭐지 했더니 그거였잖아요. 아크로바틱 찰랑찰랑이 죽는 순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싱글맘이었고 그 어린 딸을 혼자 어렵사리 키우고 있는 게 막 나오잖아. 원래는 이제 발레리나를 꿈꿨던 것 같긴 해. 그렇죠. 막 그런 얼마나 어렵게 키우는 게 나오냐면 뭐 낮엔 청소하고 밤에는 약간 몸 팔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네. 됐고 네. 그런데 이제 깡패들이 사채업자겠지 와가지고 이제 딸을 납치해가고 돈 대신 가져간 거지. 얘가 막
그 맞다가 이제 막 찢어지고 눈도 실명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유리에 막 상처를 입은 것 같았어. 우리가 이미 과다출혈로 죽을 상태였죠. 근데 그 묘사가 참 되게 잔인하면서도 네. 그 정서적으로 되게 잔혹하게 되게 표현을 잘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쫓아갔던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차를 쫓아갔던 거는 딸을 납치해가는 사채업자를 막 달려서 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서 자살한 것처럼 그런 묘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것 같은데 결국 귀신이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거리를 배회하는 귀신이 된 건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는데 엄마를 잃은 꼬마 아이라가 와서 이제 엄마라고 부르면서 손을 잡으니까 그때 각성을 한 거죠. 아, 내가 엄마였구나. 그렇지, 내가 딸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아이라는 보인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보이는 내가 킨다마까지 있어서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그렇지. 보는 게 맞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것까지는 안 보였겠지. 근데 저희 학교에 저 이상한 여자가 와 이런 것까지. 아,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귀신인 상태는 아직 아니고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그러니까 건 이상하잖아. 그렇긴 그렇네.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었다 아이라도. 그러니까 악령이 된 거야. 어떤 그 자기의 생의 어떤 기억을 떠올렸겠지. 그리고 원래는 아무것도 기억이 없었으면 그냥 있었을 텐데 이제 기억이 어느 정도 돌아오니까 목적이 생긴 거잖아. 이게 그렇죠. 결국은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미련이 남게 된 거지 이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원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이라의 거. 진짜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지. 네, 이미 그때 엄마는 나오잖아요. 죽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언제 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엄마는 먼 미래에 볼 수 있다. 이미 장례식 치른 거였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된 거였고 그런데 얘는 진짜 자기 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네, 왜냐면 그 아이라는 이름을 그때 들으면서 각성하는 바람에 제가 내 딸이구나라고 이제 박히게 된 거죠. 집착.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원혼으로. 네. 그리고 아크로바틱 그런 게 가능했던 거는 발레리나 그렇지.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이 힘은 그대로 이제 아이라에게 이어진다. 그리고 그 빨간색 옷도 딸한테 선물했던 원피스였던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입고 있었던 네. 거였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되게 슬퍼.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단지 슬픈 거야. 악하기만 한 그런 귀신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사실. 마지막에 결국 산화하기 전에는 이제 자기가 아이라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가 이제 딸인지도 모르고 해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좀 참회를 하죠. 근데 이제 산화가 되면은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거를 이제 아이라가 안아주면서 남게 됐다. 그래서 이게 음. 몸에 들어온 건가? 아니 함께해서 엄마 덕분에 막 행복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모르겠네. 그래서 좀 들어온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라는 약간 이런 진상 캐릭터로 서브로 옆에 그냥 맨날 무슨 이렇게 피해나 주는 역할로 계속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장면 보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계속 진상이긴 하지. 아니, 그래도 어쨌든. 맨날 빠가온나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 있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너무 웃긴 변신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빵 터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 치고는 이제 캐릭터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서브 여주인공으로 활약하는 거는 꽤 좋다. 굉장히 입체적이잖아요. 자기가 막 인싸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거짓말도 하고 남도 해치고 막 이런 애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제일 매력적인 캐릭터는 뭔가 성장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 발 나가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이 돼도 이게 좀 감동을 얻는데 이 작품에서는 아이라가 처음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 뭐 오카롱이나 모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워낙 그냥 좋은 아이들이잖아. 네. 주인공들이지. 그냥 그런 애인데 얘는 그렇지 않고 안타고니스트로 등장해서 이제 뭐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려줘서 더 이제 살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도 7화 끝에는 국수 먹잖아요. 계속 국수 먹으면서 싸우잖아. 그 다음 편에도 이어지잖아. 막 전화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원피스에서 파티하는 게 이제 그런 같이 회식을 하면서 끝난다. 그리고 꼭 싸운다. 티격태격 뭐 이런 네? 거. 맨날 모모네 집에서 먹잖아요. 그렇지. 거기가 일종의 뭐 집합 장소지. 할머니 돈으로 애들 그냥 다 할머니 좀 그러네. 돈 좀 벌어. 아 그래. 좀 많이 버는 것 유명한 같아. 무당이야. 오래 사신 것 같아. 여기 연출 좀 재밌더만 둘이 막 티켓 때문에 우물우물거리면서 막 얘기하는데 소리는 제대로 안 들리고 글자가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하늘에 막 글자 쫙 나오고 그걸로 대화하고 그런 장면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라의 세계관이 나오죠. 아, 오카롱은 모모에게 조종받으면서도 나를 구해줬어. 이 악마는 내가 구해줘야 돼 하면서 막 반한 그런 뉘앙스. 그래서 삼각관계가 또 성립이 됐다. 참나 어이없는 삼각관계. 진짜 서로 그럼 너 가져 뭐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러지는 못하고 일방향으로만 그 흐르는 이런 삼각관계가 됐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오카롱이 이제 알을 한 개 복귀시키는데 되게 웃기게 복귀시키더라고. 무슨 야구를 하듯이 던져. 우리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터보 할멈이 이 집에 그 고양이 인형 안에 이제 비닐을 해서 같이 살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 고양이 인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막 먹고 자고 다 해. 진짜로. 그래서 그 고양이가 그 알을 야구 바다로 쳐가지고 박아놓는
비웃는 듯한 뭐 아무튼 그냥 그래서 합체했다. 그렇지 뭐 그런 느낌으로 재미나게 표현을 했지. 아니 그거 보면서 오카롱 진짜 아프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아파야지 들어간대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씨. 그냥 납득. 참네. 자 쉬는 시간에 보니까 모모를 자꾸 피해요 오카롱이. 그래서 뭐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별거 아니었어. 그냥 자기가 특훈을 해가지고 좀 강해지고 싶어서 막 운동하는 거였어. 그거를 보고 이제 모모가 얘가 왜 자꾸 나를 피하지 하고 한번 뭐 하나 살펴보러 갔는데 가보니까 이 새끼가 아이라랑 뽀뽀를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충격을 받죠. 이게 나오기 전에 또 달달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생략을 해서 굳이 언급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서로 다음날 학교에서 찾는 장면이 있어. 그런 시퀀스가 있는데 뭐냐면 얘랑 외계인 얘기하고 싶어, 얘랑 귀신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서로 찾다 보니까 맞아. 그 동선이 엇갈리잖아요. 엉켜가지고 못 만나다가 이게 만나서 뽀뽀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앞니 키스. 앞니 부닥치는 거. 그냥 뭐 얼빼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부닥치는 거. 그리고 이제 모모 친구가 보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청춘의 또 로맨스 한번 또 돋아주고 달달한 거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뭐 이런 나중에 거지. 지지랑 얘기할 때 죄송해요 제가 이겼어요 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연상시키는 거지.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이때 왜 아이라랑 뽀뽀하는 상황에 처했느냐? 아이라가 이제 책으로 연애를 배우고 이제 와서 뽀뽀를 하면 넌 고백을 받아줘야 된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오는 거였지. 그건 어디서 봤어? 아빠 책이야. 이러면서 그거는 잘못된 책이라고 그러잖아. 이상한 거 보고 배워왔어. 그래서 아빠 거니까. 너는 인기도 많은 애가 왜 그렇게 모르냐고 하니까 왜 연애 인기 많다고 꼭 알아야 되냐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가 오카롱 겁박을 해가지고 결국 엎드려가지고 이제 뽀뽀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됐다. 근데 모모는 그걸 보고 이제 삐졌다.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카롱이 막 열심히 따라가고 하지만 소용없고 결국 이제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과학 시간에 모모는 이제 객가제의 교육을 받죠. 근데 이게 뭐 저는 지나가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관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객가제가 물속에서 펀치력이 자기 몸무게 뭐 몇 배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 직후에 오카롱이랑 아이라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계인 결계가 펴집니다. 왜 알게 되냐면 일단은 과학실에 모모 주위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디선가 막 물이 가득 차 있고 고질라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브레스를 뿜기도 하죠. 그리고 오카롱의 아이라 같은 경우에는 셀포 성인 3마리랑 객가제 성인 이렇게 4마리를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르프 성인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데려왔어. 그냥 용역이야 진짜. 용병을 데려온 거죠. 객가적인 성인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막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하면서. 나중에 그게 나와서 또 안타깝게 만들잖아. 진짜 어이없이 안타깝게 만드는데. 나중에 싸우고 나면 다 친해지는 그 패턴을 알면서 그걸 가지고 웃긴다는 것도 있는 거지. 아니 난 이 네. 객가제 성인이 생긴 게 전혀 동료 같지가 않아서 난 전혀 동료가 될 거 생각 안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지구에 와서 산다면서요. 진짜요? 그래서 어이가 같이 없네. 동료가 돼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나 이게 나중에 우리 편 될지 전혀 몰랐고.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장면이 있죠. 아이라가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크로바틱 찰랑찰랑 그 빙이 돼가지고 그 능력을 쓰게 됩니다. 머리카락도 길어지고. 머리카락이 이제 변형이 되면서 네. 뭐 기억에 남는 뭐 이런 장면 같은 경우 머리카락이 이제 드릴 모양으로 계속 발차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거든. 물론 이제 객가제 성인이 약간 그 약점을 얘기하죠. 당신은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 거. 그러면은 계속 중요 부위만 치면 된다. 그러면서 막 치잖아요. 자, 그래 이제 다음 하러 가면은 오카롱 이제 변신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변신 오카롱과 변신 아이라 대 그 고용주인 그 세르포 성인과 노동자인 객가제 성인이 싸우게 된다. 그래서 객가제 성인이 막 열심히 싸우기는 하지만 어쨌든 많이 잘 싸워요. 오카롱이랑 이제 아이라도 변신 상태니까. 그리고 얘네가 계속 벗고 싸운다. 왜냐면 물속이기 때문에 옷이 방해가 돼서 이미 오카롱 같은 경우는 전라고 이미 못이 찢겨졌지. 그 이 두 여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속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이제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거잖아. 그리고 물속에서 빨리 나가는 장면이 되게 웃긴데 이제 그 손으로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하면 장어를 쥐면 빠져나가잖아요. 미끄러우니까 맞아. 오카롱의 몸을 쥐어서 이렇게 빨리 고속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웃겨. 나 아니 처음에 왜냐면은 왜냐면은 오카롱이 이상하게 수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 터보할 몸은 수영을 못한다. 그러니까 밝혀졌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 처음에 그 손을 쥐어서 보낸다니 처음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돌려봤어.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이게 쥐에 짜는 거예요. 뿅뿅뿅 하는 거예요. 장어 생각하면 딱 되지. 그리고 이때 이제 외계인 뭐 어택이 뭐 세르포식 측량법 하는데 거의 울트라맨 그 광선 그거도만 안 보이는. 그거 쓰고 어마무시 존이라는 거 쓰는데 그냥 고압 결계다 이런 거 써가지고 얘 옷 벗기고 이제 뭐 취할 거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고
바나나하고 따싸이. 자, 그리고 이렇게 막 둘이 사실은 고전하고 있었어, 오카롱이랑 아이라랑. 근데 이제 모모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2차전을 벌인다. 왜냐면은 저기 오카롱하고 아이라는 그 무슨 결계 안에 들어가면 힘을 아예 못 쓰잖아요. 변신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걸 이제 모모가 그 힘으로 제압을 해주니까. 보이지 않는 펀치로 이제 날려주죠. 네, 그래서 결계를 풀어준다. 근데 이때 그 모모만 온 게 아니라 저기 그 내시 성인도 와가지고 막 불에 spun고 난리도 아니다. 빛을 쏘는 약간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 예, 그냥 고질라랑 똑같던데 막 빛이 점점 이게 몸이 차면은 불에서 한번 빡 뿜고. 넷이야. 근데 생긴 거 완전 고질라더만. 근데 이제 그 뭐 방사선을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물을 삼키는 그렇죠. 걸로 차이가 나오잖아요. 있는 거죠. 예. 모아서 쏜다. 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객가저 성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속에서 10배 강해지는 그 펀치를 써가지고 얘네들을 압박하지만 치명적인 약점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물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카롱은 수상스키처럼 이용해가지고 이제 고속 이동해서 공격을 하고, 결국 세르포 성인이 자기들이 밀리니까 그냥 3인 합체 해가지고 그 내시 성인과 객가제와 세르포가 합친 이상한 형태로 이제 싸우게 되죠. 장점만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점도 다 있었다. 얘도 약점이 있으니까 브레스 쏘는 사이에 그 텀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모모가 격파를 한다. 그랬는데 격파를 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셋 다 알몸이다. 현실로 돌아왔다. 근데 이게 학교였다. 그렇다. 복도에서 셋이 다 나체로. 물론 여성들은 이제 위아래는 있긴 입었다. 문제는 오카롱이랑 모모였지. 둘이 부둥켜 안고 있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태로 그 학생들이 다 보는 상황. 학교 어떻게 다녀? 그래서 그 다음 편 가면 이제 보건실로 애들이 왔어. 여기 조 센세가 있잖아. 여왕님. 보건 선생. 여기서 막 그 누가 선생님 뭐 누구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막 대머리 아저씨 막 채찍으로 패는 거 나오고 그런 SM 개그도 넣더라고 갑자기. 이거 완전 성인용이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여기서 이제 보건실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나오잖아. 앞서 얘기했지만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가 있다. 요게 때문이다. 이런 이제 세계관의 결론을 얻게 돼. 왜냐면 이미 봤자 4시가 나오는데 저게 이제 외계인인지 요게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그리고 세르포 성인도 있었고 객가지 성인이니 뭐니 이런 것들. 근데 안 되잖아. 자기네 힘 때문에. 결국 실패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건실에 그 조 선생님이 계속 있어도 된다고 했던 거는 지금 체육복 다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괴롭힘 당해서 다 빨가벗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말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냐 하다가 놔두고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변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잖아. 왜 그렇게 있었는지 친구들이 물어보기도 할 거 아니야.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아야세 모모 같은 경우는 내가 뒤집어 써줄게 이러면서 아이라가 이제 보건실에 온 친구들을 퇴장할 때 이제 그렇게 뒤집어 써줘요. 그냥 나 상관없어. 그리고 아이라 같은 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아. 나 모모 네가 시켰으니까 네가 시켰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랬죠. 그 벗으라고 상황에서는 했다고. 벗으라고 했지. 근데 진지하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았어. 그리고 이제 둘만 남았잖아. 오카롱하고 모모만. 아, 미묘한 분위기.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날 피했어? 내가 운동하려고 특훈한 거야. 그랬더니 막 너 웃잖아.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야? 이거잖아요. 딱. 왜 잘 보이려고 했어? 그리고 뭐 이런 뽀뽀 거죠. 자세도 그냥 어떤 해프닝이었다. 약간 그런 걸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서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이 아야세 모모 역의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 뭐 예전에 많이 얘기했어 이 얘기했잖아. 사람아. 단단한 얘기할 때. 아 그랬어? 이번 화에는 얘기 안 했잖아. 아, 그래요. 꼭 얘기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갸루 친구들 있지. 모모의 친구들이 난입을 해서 PPT 형식으로 설명을 막 합니다. 막 전등 앞에다가 막 빨간 뭐 대고 막 이런 식으로. 셀로판지. 그런 거. 자기 할아버지의 명예로 뭐 추리가 끝났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냐, 남자를 두고 둘이 전략 권투 대회를 벌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몰고 가죠. 재밌는 개그 센스였죠. 그리고 아이라 같은 경우는 교실로 돌아가서 얘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 친구들한테 막 둘러싸여가지고 역시 그 모모 그 암고양이 같은 기집애가 너를 괴롭힌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 아야세 뭐 이렇게 해프다 뭐 이런 것도 자기가 퍼뜨린 헛소문이었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되게 슬퍼하지. 모모가 한 거 아니니까 걔 이제 욕 그만해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싸 이미지 다 무너졌다고 하면서 되게 슬퍼하지. 그런데 한 단계 성장을 보여주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막 자책을 하는 와중에 밖에서 이제 아야세랑 만나요. 모모랑. 그러니까 너 내 욕 안 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걸 알아채버리죠. 근데 이때 갑자기 걔까지 외계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얘가
피를 흘리고 있어. 하얀 피. 하얀색. 그러면서 갑자기 쓰러지고 다시 뭐 이런 게 있으면 불가사의한 존재는 늘 모모 집으로 데려오잖아. 네. 이게 신사기도 하고. 그래서 기절한 이 객가지 성인을 데려와서 치료도 해주고 카레도 제공해줘. 그다음에 다 같이 초밥 파티를 내. 울잖아. 그래서 걔까지 성인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 처음이라고. 그렇게 됐고 지금 왜 용병으로 일했냐?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병이다. 그래서 매일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보니까 걔까지의 피가 하얀 거는 이게 우유랑 성분이 같은 거였어. 그래서 우유를 먹으니까 이거 우리 피 마시고 뭐 이게 이제 그런 거였지. 결국 이제 할머니가 아는 목장 지인한테 소 하나 얻어줄 테니 너 가라. 소 납치 사건. 보통 그 이미지 있잖아. UFO에서 소 들림되는 거. 그거 똑같이 나와서 너무 빵 터졌어. 그 UFO가 이제 싣고 이제 간다. 뭐 이런 장면을 구현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3명이 됐지. 아이라까지 합쳐서 네. 이게 또 도계자를 하면서 이제 교복을 사달라고 이 할머니한테 빕니다. 근데 모모가 약간 어른의 힘은 이런 데 빌리는 거다 하면서 약간 음흉하게 얘기를 하니까 간파하잖아. 아니 근데 이제 너는 안 사줘. 아이라는 그래도 첫 번째긴 한데 모모는 벌써 3번째나. 그렇지. 아니, 교복이 너무 자주 찢어져. 이 정도면은 교복이 좀 조금, 튼튼해야 돼. 튼튼한 걸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납작 숙이고 너 사줄 때까지 아베 히로시 흉내내 막 이런 거 나오지. 너무 어이없어. 그래서 얼굴 막 표정을 그렇게 바꾸고 있는 찰나에 아야세의 이제 소꿉친구인 지지가 방문을 해요. 지지를 보고 이제 오카룽이 느끼는 게 굉장히 멋지고 운동선수 스타일이고 축구를 하는 걸로 보이지. 그리고 모모가 약간 머리 맨날 이렇게 뭔가 수줍거나 이러면 머리 이렇게 만지는 앞머리 만지는 이때 딱 만지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 보이나 했잖아. 근데 엄청 경박한 스타일이다. 뭐라고 이제 막 영어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 아우 뭐 가와이 맨날 이런 거 쓰고. 그래서 당분간 같이 살려고 온 거다. 지금 부모님이 다 아프셔가지고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일로 온 거다. 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이거야 간질간질한 거. 오카룡한테 모모가 내일 보자 이런 인사를 해 막 이렇게. 네가 해, 네 차례야. 그래서 이게 차례가 있었나? 그러고서 하잖아요. 뭐 그렇게 됐죠. 자 그리고 지지 역시도 자기가 이제 귀신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 산속으로 이사 갔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모든 게 이상한데 뭔지 꼭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존재랑 이제 마주쳤는데 그 다음부터 귀신이 보였다라는 얘기까지 가요. 이 어떤 존재가 이 화에는 안 나오고 이번 시즌에도 안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사안이라는 존재야. 이렇게 나와요. 뭐 귀신의 종류라고 보면 돼. 그 이 집에 저주 붙은 그 귀신이 이제 사안이고 보고 이제 다 나와. 다음 시즌에. 아무튼 더 재밌는 건 그래서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영매를 데려왔는데 이 집에 왔던 영매 5명이 모두 사망을 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모모한테 일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으니 이거는 분명히 알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추론. 네가 맡아라. 아니, 그리고 할머니가 이거를 얘한테 시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딱 그 지역의 그 결계에 넘어가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봤자 힘을 못 미치니 네가 가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영매가 지역 담당이 있구나. 자기 지역구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제약이 있어야 힘이 더 세진다. 뭐 그런 거 아닐까? 그에 비하면 아야세 모모는 전국구다. 아 그러네. 그런 그런 느낌으로. 물론 영매랑은 좀 상관이 없지만 얘도 보이니까. 보이고 뭐 염력으로 잡아둘 수도 있고. 그리고 오카룽도 그 터보 할멈이 전국을 떠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그래. 센 거야. 내보내면 안 돼. 그냥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염력이라는 게 물리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한테도 작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또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지지 같은 경우는 아예 전학까지 와서 이제 같은 반이 되는 것 같아. 굉장히 경박한 스타일로. 처음에 입 다물고 있을 때는 다들 오 하는데. 근데 입을 열어도 막 예쁘네 어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러네. 인기가 좀 있는 게 보여지고 얘가 이제 막 입이 좀 해프잖아. 그래가지고 사실 아야세랑 같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죠. 가족이라고 막 그때 아니야 막 이런 거죠. 한편 오카룡은 자기가 이제 지지를 막 질투하는 거 이게 이제 못마땅한 거야. 자기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 나 이 정도로 이제 최저인가 최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운동을 막 하지. 그리고 모모가 나타나서 이제 밥을 막 먹여준다고 이제 막 운동을 하고 있어서 손이 이제 다 차 있으니까 아령 들고 뭐 이랬나? 밥을 먹여줄까 이런 상황에 또 지지가 등장을 해서 더 질투를 돋는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모모는 포기해야지. 이러면서 돌아서는 와중에 그거 있죠. 그 무슨 뭐 과학실에 있는 그 모형 신체 있잖아. 모형. 네. 그래서 근육 반쪽만 이제 그 까놓은 거 있지. 요 모형이 막 뛰어와. 얘 이름이 이제 타로라는 게 나중에 나오지만 갑자기 낮인데 얘가 막 질주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넘어졌어요. 아야세 모모가. 근데 얘가 이제 점프를 해서 피해 가잖아. 이 타로 모형이. 근데 뭔가 번쩍하는 걸 본 거지. 그래서 킨다마다 하면서 이제 쫓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오카룡도 변신해서 쫓아가고 뭐 이런 거예요. 지지도 같이 딸려가가지고 셋이 그렇지.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치. 지지가 본 거지 이제 얘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고. 그래서 터보할멈 뭐 변신한 이 오카룡의 둘을 이제 막 싣고 이제 달려가면은 위에서 뭔가 자꾸 막 날아가고 뭐 이런 거. 뭐 모모가 뭐 그런 아크로바틱한 연출 또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봤더니 한번 부숴버리는데 또 분해해서 합체하고 도주하고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모형이.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조각을 얘가 이제 쥐고 있었다가 이걸 쥐니까 해가지고 가봤더니 고철 처리장에서 이제 찾아내. 여기 왜 뛰어왔냐? 자기의 사랑을 찾았어. 하나. 그 하나라는 모형은 너무 오래돼서 버려진 거야. 여자 모형이죠. 네. 그래서 얘를 찾아왔다. 왜 왔어? 아이시대로 가라 하면서 사랑하니까 하면서 왔다. 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시비아로 가면은 또 이런 불가사의한 존재는 전부 다 할머니네 집으로 간다. 셋이 또 도계 자고 있잖아요. 얘 좀 맡아달라고 하나 좀 맡아달라고. 그 더 웃긴 거 그 번쩍해서 쫓아간 거였잖아. 그게 킨다마가 아니고 그냥 크리스마스 장식이었다. 거기 왜 붙어 있냐고. 그냥 반짝거려서 좋아한다 보지. 그리고 막 지지가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 모모 머리에서 막 먼지 떼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질투 막 이렇게. 그래서 오카랑도 그 얘기를 해. 근데 먼지가 있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지. 그다음에 이제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슬램덩크 주제가던데. 아니 그거 말고 얘가 저기 뭐죠? 지지가 부르는 게 슬램덩크였어요. 이게 받아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네. 혹시 초반 도입부가 혹시 오카랑 부른 걸 똑같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아니, 다른 들던데. 노래였어요. 다른 건가? 키미노스키다 스케비타 그걸 부르고 막 뭐 그러면서 경쟁심 같은 게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한편 학교에서는 또 타로가 다시 탈출을 했어. 얘가 이제 밤마다 온다 그랬어. 네. 그래서 막 뛰다가 이번엔 차에 치여가지고 박살이 났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모모가 좋은 앤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하나 모형을 갖고 이제 밤새 기다려준 거야. 그치. 타로가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타로가 아침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기다려주고 있었다. 아니 몸은 자고 있었어. 잠들었어. 아무튼 같이 맨바닥에서 자고 있었어. 그러다 입 돌아가. 아무튼 같이 기다려준 거다. 굉장히 착하다. 그 타로는 막 어떻게든 동요 매가지고 왔어. 막 무슨. 다시 합체 기능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미션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끊었으면은 그냥 맞아요. 일기로서 완결성도 있었을 텐데 그럼 이게 안 볼 거 아니야 이 자식들 하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제 지지의 그 저주받은 집으로 가. 그러니까 오카룡이 이제 기차에서 둘이서만 막 신나게 얘기하니까 약간 위기감을 느껴서 치치노코 얘기를 꺼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뭐 요괴라고 해야 되나? 뭐 구렁이 모양의 거대한 뭔가가 있다. 뭐 이러면 다 이런 전설의 생물 유마라고 보통 표현하지. 뭐 그런 거 UMA 해서 유마. 근데 이거 얘기하고 그 전에 뭐 카파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 같아. 카파는 요괴지 뭐 동물이라 하긴 그렇고 UMA가 무슨 애니멀이야 뭐 언아이덴티파이드 뭐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랬더니 이제 마을에 구렁이 신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건 복선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하지만 끊겼으니 뭐 알 리가 있나. 이게 나중에 실제로 나오고 이게 모시고 있는 이유가 있었고 하는데 이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기차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지가 대화도 통하고 그리고 자기를 당연히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경박하지만 그냥 굿가이야. 그냥 나이스 가이였어. 처음부터. 편견이 없는 애였지. 그러니까 오카룬이 되게 이런 오컬트에 집착하게 된 게 사실은 자기한테는 친구 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외계인이면 나랑 친구가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동성 친구도 생긴 거야. 그렇지. 처음이지. 처음이라는 게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도착한 지지의 집은 가보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온천 와, 관광지였지. 근데 끝에 끝층에 있잖아. 그래서 계속 그 오르막을 타고 올라갔더니 이제 그 뭐 집이 나와요. 왜 여기로 이사 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화산 연구하는 사람인가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봤는데 집이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영적인 건 안 보여.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좀 수상하지 눈빛이. 이상하게 완전히 좀 사람같이 안 생겼어. 무슨 간치나 뭐 이런 데 나올 법한 그런 캐릭터처럼 생겼던데. 이나중 탁구부. 거기도 이렇게 나오나? 아무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2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너무 그런 게 많네. 근데 여기 마지막에도 나쁜 짓 할 것처럼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모모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유령 없어. 난 이제 온천이나 가야겠다 이러고 둘만 남겨놓고 가요. 그러니까 낮이니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으니 밤 되기 전에는 그치, 돌아올게 그치. 하면서 간 거잖아요. 근데 낮에도 악당들이 있을 줄이야. 약간 의도도 있었어. 둘이 남겨두면은 오카롱이 이제 동성 친구가 없었으니까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하지만 착각이었지. 사랑의 라이벌이었지. 축구하면서 싸우잖아. 아, 근데 되게 그 재밌게 뭐 이렇게 막 축구를 되게 어설프게 하잖아요. 오카롱은. 근데 이제 그걸 또 받아주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런 장면이었는데 보니까. 집 옆에 벽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벽 너머에 방이 없는데 왜 벽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창고처럼 되게 큰 공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집에는 그냥 거기 공간 자체가 다 막혀 있는데 여기 뭔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채고 이제 요거를 이게 혹시 우리 부모님을 아프게 한 원인이 아닐까 하면서 이 오한마루 깬다. 이토준지 막 그 만화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 그랬나? 옆에 이상한 벽이 있어가지고 뭐 넘어가고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 온천에 혼자 간 모모 같은 경우는 이 아저씨들이 여기 원래 곤욕장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저기 그 붙어 있더라고 녹슨 상태로. 잘 안 보이게. 이 아저씨들한테 막 공격 당하려는 그런 뭐 찰나. 악어족인가 뭐 그 얘기하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물속에서 머리만 내밀고 이렇게 슬 다가오니까 얼마나 무서워. 하지만 염력이 있으니까 뭔가 그치. 해결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와 동시에 그 오카룡과 지지는 벽을 뚫고 들어가는 공간을 확인을 하는데 안에 무슨 뭐 부적 같은 게 가득 붙어 있는 그런 공간이 나타나죠. 텅텅 비어 있던데. 근데 부적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뭔가를 가두고자 했던 그런 의도인 것 같았어. 그러고 끝난다.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내일 모레 하면은 그럴 수 있어. 그래. 아니, 다음 주에 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킹덤 1시즌 같은 느낌인 거죠. 내년 7월에 이거 보면은 기억도 안 나겠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게. 앞에 또 봐야 돼 그럼. 아니면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시든가. 조금 더 하고 끝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래. 연이어서 좀 하든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안타깝게. 설마 그러니까 시비아가 이게 완결 맞아? 내가 계속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제작비를 왜냐면은 그 상황 안에 이 에피소드가 다 처리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난 받았거든. 아, 난 먼저 봤으니까 이제 그 어떤 분량 같은 게 좀 감지가 되잖아. 안 돼. 난 그냥 그 타로 얘기에서 끝날 줄 알았어. 그리고 그게 딱 맞았어. 근데 그렇게 끝내면 이게 안 볼 거잖아. 왜 안 봐? 너무 안 봐? 소소한 에피소드라. 아니 그러니까 아이스테르 가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뒷이야기는 2기에서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한 줄평하고 마무리합시다. 해야 돼요? 해야지. 중간에 끊겼는데? 지금 하세요. 중간에 끊겼는데 하든가. 저는 오면서 생각이 나는데 서브컬처형 엑스파일. 아무 생각도 없이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중간에 끝나버렸어. 뭐야? 진짜해. 표절. 아. 진짜. 표절이 아니라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작품에 대한 얘기야? 중간에 끝나버렸어. 그럼 다음에 다 얘기가 하면 그때 얹으면 되잖아요. 하긴 뭐 좋은 느낌이긴 하다. 나도 보면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 전 애정을 담아서 얘기하자면 청춘과 오컬트와 액션의 황금 조합.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요? 최근에 보는 만화들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근래 연재를 시작한 만화 중에는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 정말로 좋아합니까? 스키데스. 자, 다음 594화는 딱 600화에 마치진 못했지만 이제 연말 결산으로 가는 거지. 저 연말이잖아. 자, 2024 결산 특집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 안 해주신 그 설문 뭐 이런 거 이제 다뤄볼 거예요. 네. 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